네, 지방선거에 저희 유튜브에서 이성대 기자와 제가 또 뉴스 썰기까지는 아니지만 썰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말 나온 김에 저희도 개표 썰기 그날 합니다. 예,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바로 준비한 재료 보겠습니다. 는 부정선거 세력들이 표 가리를 하는 도구가 됐다.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전투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전투표는 하지 말고. 무슨 사연 있어요? 뭐 아리고도 먹먹한 중류의 지난 사연. 사연이 있지. 자, 또 나온 황교안의 사연이라고 잡아봤고요. 손석구 배우도 또 나왔네요. 예. 네, 다시 보면 참 좋네요. 자,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했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반대로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앞서 영상에서 봤습니다. 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 선거 때만 되면 나오고 있어요. 뭐 출마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들고 나온 근거는 바로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이 직접 겪었다. 자신이 직접 겪은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이제 독려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180석 빼앗기는 그런 참패를 했거든요. 사전선거를 하지 말자. 그건 제 경험에 기초해서 나온 얘기예요. 사전투표를 했는데 총선 참패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졌으니까 부정투표다라는 논리인데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는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셈이죠. 뭐 되짚어보면 당시 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그 초기 코로나 대응이 뭐 평가를 받았고 또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황교안 대표 체제 공천 파동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게 원인이거든요. 네. 자, 황교안 전 대표도 당시에 그 총선 참패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패배의 원인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 통합 시간이 부족했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지난해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당내에서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책임졌던 그 총선 참패 그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 거죠.
건 다 제쳐두고 저를 사전 투표를 한 사람 중에 관내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1000명이더라.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한 분이 391명이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정일영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1000명인데 관외 사전 투표를 한 사람도 391명이더라.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정미 후보 관내 사전 투표를 한 분이 1000명이고 관외 투표를 한 사람이 391명이더라. 이거는 상당히 이상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7시경 동작구 선관위 앞에서 선관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 4명이 파쇄된 투표지 용지를 내다 버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선관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파쇄된 투표용지를 내다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하얀 봉다리 안을 저희가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군데군데 빨간색 원이 보이는데 이것은 투표지에 도장을 찍는 그 도장으로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시험지 투표용지 200장을 사용했고 다른 문서들과 함께 같이 파쇄해서 이를 내다 버렸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사전선거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투표용지가 보관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파쇄된 투표용지를 밖에 내다 버렸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보관되고 있는 사전투표용지를 어떻게든 간에 훼손을 한 이후에 그것을 내다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방위 1동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방위 1동에서? 예,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정대연입니다. 그때 투표를 마치고 멜봉을 해가지고 봉인지에 사인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 몇 분이서 사인을 하셨나요? 3명이서 했습니다. 3분이 하셨는데 그 투표함이 관내에 이제 보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정 선생님이 그때 찍어놓으셨고 4월 10일 날 찍은 거를 제가 4월 11일인가 12일 날 다운을 받았어요. 네. 다음. 그거를 화면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정 선생님이? 오늘 한 1시간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제 필체가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까? 예, 완전히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왜 그런 거 하니까 제 필체로 한 봉인지는 제가 사진을 찍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아니죠.
문이 열려 있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요. 여러분! 대량이야. 열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통째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또 나왔어요. 투표한 봉인지. 여기 다 있어, 여기. 또 나왔어요. 우와! 여기 다 있어, 여기. 이게 뭐야?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여기. 이거 다야, 다. 이거 다 그거예요. 이거 왜 여기 있어? 이것도 다 그거예요, 이거. 이거 통째로 가져. 이것도 다 그거예요, 이거. 사전투표소에 있었던 쓰레기예요. 보면은 사전투표소 확인합니다. 자, 사전투표소 꽤 나와요. 자, 제4투표소. 자, 사전투표소예요. 사전투표소. 모두. 도장이에요. 보세요. 도장도 다 있고. 도장입니다. 여기 도장이 다 있습니다. 도장 왕창 나와요, 왕창. 하여간 투표소에 있던 걸 여기서 다 가져와서 투표소에 있던 게 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추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주도 나왔어요, 인주. 네, 여기 가겠습니다. 대표 인주. 인주 손에 묻어요. 인주 손에 묻어막 이거. 도장 여기 있고. 보관하는 창고 1m 옆에 소각장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택배분들 왕창 들어왔네.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분당들 지금 왕창 들어왔네. 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저희가 대선 직전에 한번 이렇게 직접 썰어본 적이 있었죠. 저희 뉴스 썰기는 뭐 다방면에 대해서 다 썰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 당시에 그 황교안 전 대표가 당시에 신문 광고를 하나 올렸다는 걸 저희가 전달해드렸죠. 반드시 대선은 당일 투표를 해달라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결국 선관위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당일 투표해달라는 얘기였죠. 선관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그 국민들의 투표 참여 행위를 방해하는 뭐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였잖아요. 지난 17일에도 또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당일 투표해달라. 투표를 하긴 하지만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해달라고 또 광고를 여러 번 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용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표가리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또한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혐의로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한 번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고 치면 지금은 정권 교체가 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걱정하는 건 논리적 모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번 양보하더라도 지금은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선관위나 그 투표 과정을 관리하는 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인 거죠. 자, 바로 그렇게 되면은 그럼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는 거냐?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키워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나온 황교안의 사연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법무부 장관 출신의 국무총리의 야당 대표까지 한 법도 잘 아는 중량급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선거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대한 어떤 도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여백과 자 보세요. 이 여백과 절단의 여백과 이 절단의 여백이 지금 달라서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백이 이렇게 다른데 관계자들께서는 절단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사람이 하는 것이라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게 한두 장을 자르는 게 아니고 절단기의 기계를 통해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워하겠냐? 지워하겠냐? 자,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령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보면 2020년 4월 통계로 진동면 2020년 5월로 157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준 거 보니까 부부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주한 것 같아요. 부부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159명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인구표인데 파주시청에 있는 자료입니다. 4월 통계로 159명인데 3월 25일 기준으로 유권자 표를 작성을 하거든요. 인구가 157명인 지역에서 어떻게 투표가 181표가 나옵니까? 실제 투표는 181명이 한 거고 선거인은 201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관내 사전 투표가 114표나 했다는 거죠. 당일 투표는 민주당 후보가 20표인가 그래요. 21표인가 그렇고 통합당 박영호 후보는 43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로는 거의 박영호 후보가 2배 가까이 돼요.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78표인가 9표를 민주당 후보가 얻고 박영호 후보가 40표 정도밖에 못 얻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의 성향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무려 24명의 유령이 있습니다. 인구수가 157이라도 저 중에 최소한 10%는 미성년자예요. 물론 물론 저기는 노령 인구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10%는 미성년자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그리고 아예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투표율 100%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24표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40표 가까이가. 아니 그러면 진동면에 있는 전 인구가 다 투표를 했는지 우리 한번 가봐야겠네. 지금 뭐 군인들 투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요거만 합쳐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관외가 없는 겁니다. 관외가 없습니다.
181표. 인구보다도 많은 표가 나왔다. 네. 철원에서도 이런 게 저희가 좀 발견된 거죠? 네, 철원군 근북면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도 아마 민통선 이북인 것 같아요. 네. 3월 인구가 111명, 4월 인구가 112명, 투표수는 209표. 거의 2배. 안내사전이 이미 인구를 넘어섰어, 인구를. 사전투표율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높죠. 2014년 지방선거 때 11.49%예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12.19%예요. 사전투표율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뽑혔을 때 사전투표율이 26%입니다. 12%에서 거의 2배가 넘게 뜹니다. 그리고 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20%,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26%. 뭔가 이상하죠. 아무리 사전투표를 독려한다고 그래도 11%, 12%였던 게 26% 확 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선거에 쉬는 날 두고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 사전투표가 좀 부풀려진 것 같죠? 왜? 조작을 하려면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려 놔야지 뒤집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소에 CCTV만 확보하면 실제 투표한 사람의 수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몇 군데를 전화해봤습니다. CCTV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인원수를 다 세보면 돼요. 그런데 보통 투표소에 CCTV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특이한 점은요, 지하주차장에서 사전투표를 한 곳이 있어요. 이 지하주차장은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규칙상에는 기표소에 CCTV가 없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대학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예전에 4월 11일 날 사전선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그 주차장에 CCTV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 저희가 CCTV 그때 가려버렸습니다. 그때 개인정보 때문에 촬영된 게. 그때 저희가 그거 촬영 못하게 조치하고 그날 치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CCTV가 있는 곳은 신문지로 가려버렸어요. 촬영 못하게. 자, 저 개인정보라는 게 웃긴 거예요.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CCTV가 있어요. 근데 사람 돌아다니는 걸 찍습니다. 그게 제 개인정보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냐? 무슨 사고가 생길까봐 그걸 개인정보 때문에 못 찍게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문지로 가려버렸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중앙선관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중앙선관위에 내가 몇 번을 전화해가지고 집요하게 캐물으니까 나중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중앙선관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렸대요. 그러면은 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마트에 CCTV도 설치 안 해야 되고 다 설치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개표소에는 CCTV는 개인정보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 자, 개표소에는 CCTV가 있어요 또. 아니, 그러니까 선거관리 규칙에는 없는. 자, 언제부터 가렸냐 그러니까 그건 확인 불가능하대요. 있는 CCTV를 전부 신문지로 전국적으로 다 가렸어요. 여기 대학동 선관위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거기가 대학동 주민센터죠? 네. 옛날에 그 지하 주차장에서 사전 투표. 예. 근데 CCTV가 그때 가렸다면서요? 예. 왜 어떤 이유로 가린 거죠? 선관위에서 관악구 선관위에서 CCTV를 가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관악구 선관위에서. 네, 저희는 매뉴얼대로 CCTV를 가렸습니다. 가리라고 지시했어요? 예, 가리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CCTV를 가려라. 원래 설치가 안 된 데는 상관이 없는데 설치가 돼 있는 곳에 CCTV를 일부러 가려라 신문지로. 이게 이상한 겁니다. 내렸어요. 이제부터는 우주관이니까 그냥 나오시면 돼요. 저희가. 저거는 끝까지 우리가 봐야지. 예?
아니 여기는 우체국 아니에요. 안에서 봐도 우리가 아니 들어가서 안에는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봐야지. 아니 안에는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예. 우체국 사는 일은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지. 왜 여기서 또 저기 할수 있는 분들이 있지. 왜 위부인해요? 왜 시민인데? 무슨 얘기예요? 업무 공간. 무슨 얘기예요? 경찰관은 같이 갔는데. 여기 업무 공간이니까. 저는 못 들어가요. 업무 공간이라도 우리가 그 내용 어떻게 처리하지? 그럼 봐야지 우리가 봐야지. 그죠? 아니 비밀이 아니야. 통신은 누가 비밀이에요. 투표했는지는 비밀이 아니야. 그거는 선거에서 비밀이고요. 그거는 누가 선거에서 투표했는지 비밀이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구를 찍었냐가 비밀이지. 그거는 선거에서 비밀이고 보세요. 어차피 선거에서 올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이동할 때 선관위가 같이 와야지 거기 참관인도 같이 와야지 아무도 같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만약에 안 왔다면 그 사이에 이거 딴 데 바꿔주면 어떻게 할 건데? 모르는 거지. 저기 저 화면 저거 가린 거 저. 화면으로 가렸네. 오케이. 화면까지 가렸네. 원단을 가린 거예요. 야, 저것도 가리네. 저것도 가렸습니다. 저기 시스템인데 안에 상황이 좀 네, 저것도 가리네. 이게 바로 범죄입니다. 아 그렇네요. 삼립방 박스에 실려 나오네요. 우체국 택배 박스랑. 네네. 자 지금 삼립. 네. 요거 삼립 네네. 상자의 관내 사전 투표가. 네. 관내 사전 이거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네. 그리고 우체국 택배. 네. 저기 내용물은 지금 개표 및 선고로 1건, 투표록 42건, 사전 투표록 7건. 네, 삼립 종이 상자에 네. 관내 사전 투표가 네네. 들어 있습니다. 이거 충격적이네요. 네. 사진 찍고
굉장히 만약 어려우면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를 하시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투표지는 관외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지입니다. 관외 투표지 여기 3번, 5번 더불어시민당, 100매씩 묶음해 놓은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편지지 쌓아 올린 거. 이 관외 투표지는 100% 더불어시민당만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증거물이 너무 완벽하게 나온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전자개표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신다면 좀 제발 제대로 뜯어보고 진짜 이런 단순 기계인지 이건지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미 이거라는 게 확인된 게 뭐냐? 이 칩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CPU 플러스 메모리 플러스 인하여 다 있어가지고 명령어가 다 들어가는데 그거 명령어에 따라서 이 동작 저 동작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개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가바이트 메모리도 있어요. 기가바이트 메모리 이런 거를 탁 꽂으면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일런스 칩을 이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USB가 들어오는구나 지금 읽어가지고 이 상태를 바꿔야지 그러면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부정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100%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스 코드 밝히라고 하는데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라고 하면 단순 기계에다가 컴퓨터가 아닌 단순 픽스드 디지털 라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리언 알제브라라고 해가지고 부울 대수라고 해서 이진법인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 순수 하드웨어. 순수 하드웨어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데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 여기에 리셋을 시켰다. 단순 픽스드 서킷이 아니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붓 스위치가 있었다.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가 들어갔다는 얘기. 지금 18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계속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을 18년 만에 처음 찍은 거야. 이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정상 동작, 조작 동작 다 집어넣고도 남을 텐데 이걸 왜 만들었냐고. 거기에서 동작할 부분을 여기다가 조금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동작을 한번 딱 깔아서 동작시키고 그 다음에 USB 그 와이파이고 무슨 경로를 통해서라도 들어와서 해킹해서 들어와서 이 펌웨어를 바꿔치기 하면 조작값으로 되죠. 조작값으로 되는데 컴퓨터를 껐다 키면 없어지죠. 정상값이 돼.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자기네들이 부정선거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칩이에요. 이게 다 이게 보안이 다 깨진 시스템이에요. 완벽하게.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그 와이파이 USB에 와이파이를 넣을 수도 있고 다시 거기에 USB에다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서 이속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위에만 이렇게 돼 있고 정확히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기만 간 게 아니라 딴 데도 그래요. 그래서 기계가 좀 어저께 저희가 최종 모니터까지 잘했는데 또 업체 측에서 지금 사람이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뭔지도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선 잠깐 여기에다 멈췄다가 사람 오면 이유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그냥 걷어서 여기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죠. 어저께까지 잘했어요. 저희 선생님 어디 갔지? 선생님 1810이 맞는데 무게가 오류가 나서 1680을 찍힐 수도 있거든요. 810이 맞는데 무게가 오류가 나서 1680을 찍힐 수도 있거든요. 810이 맞는데 무게가 오류가 나서 1680을 찍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기계가 지금 오류가 있는 거 기계를 있어서. 확인해봐야 네, 그렇죠. 아 뭐야? 렉 걸린 줄 알았어. 봉이지 떼시고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주세요. 아니 저 달라고요. 저 달라고요. 어차피 버릴 건데 저 달라고요. 이름 뭐예요? 저도 봐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위에 꽂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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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됐다고 이것도. 근데도 기계 또 쓰잖아요. 잘못됐는데. 저거 또 잘못됐어요. 저희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또? 같이 놓지 마세요. 근데 뭐하러 기계를 이렇게 쓰냐고요. 잘못된 기계를.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니 예민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진 예민하게 오시면 네. 예, 떨어지시라고 1m 이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법에. 법에? 법에 1m 이상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도 기표가 안 된, 그러니까 이용선한테 기표가 안 된 표가 이용선으로 간 겁니다. 방금 저기 이제 나옵니다 다시. 있는데 일본을 가다가 지금 없잖아요. 이용선한테 안 간 표가 앞에 있는 표들은 다 1번에 찍혀 있었는데 여기 안 찍힌 표들이 지금 1번 하얀 종이 그냥 백지 네 군데 아무도 다 안 찍힌 그게 이용선한테 갔네요. 근데 저거를 저기 보세요. 없잖아.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저거를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거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게 지금 정상적인 화면이 아니고 슬로우 모션 0.2배속인가요? 네.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하니까 저게 보이는 거지. 네. 그쪽 보세요. 1번에 안 찍힌 표들이 1번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충격적이네요. 저게 초당 6장이 돌아갑니다. 저게 눈으로 보였을까? 초당 6장이 돌아가는데 저게 어떻게 보여요? 소머지야 참관인들이? 저것도 그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천천히 돌려보니까 저걸 찾은 거지. 저걸 어떻게 찾아요? 그럼요. 이 노트북이 LG 그램 13Z980입니다. 한국 버전으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측 제일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된 부분이 전원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옆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노랗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보시면은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뭐 헤드폰, 이어폰 꼽는데요. 그리고 USB 3.0 포트가 있고 그 안에 무선 랜 카드가 있고 그리고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뒤로 뒤집어서 뒷면을 뜯어내면은 전원 버튼이 있는 쪽에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제 저렇게 서브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원 커넥터가 없는 것이 이제 명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서브보드가 고장이 나면은 저것을 교체하도록 이렇게 부품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은 여기에 이 전원 커넥터가 있고 그리고 지문 인식 센서가 있고 랜 카드 그리고 밑에 USB 3.0 오디오 잭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 전원 커넥터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있어야지만이 이 키보드 전원 버튼이랑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에 전원 버튼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랩탑 아까 보시면은 우측 제일 상단에 이 키보드에 전원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원 버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전원 커넥터 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원 커넥터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랩탑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저게 켜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선관위가 이번에도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심사 집계부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표수를 계산해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주목할 거는 여기 관내 사전입니다. 1번 이용선 후보 1744표가 나오죠. 2번은 922표, 총 2699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된 표가 133표입니다. 133표. 다시 재분류를 했겠죠. 다시 분류를 해서 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상 분류된 것과 이걸 합산해서 최종 결과치가 나오는 것이죠. 민주당 표만 지금 100표 이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개표 사무원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요. 진실방송 이 창간님께서 지금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하려고 기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합산 결과를 기입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딴짓을. 이게 어렵습니까? 이 계산하는 게? 옆에 계산기도 갖고 있는데 금방 기입하면 될 것 같은데 기입을 안 하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아무 의미 없는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어요. 지금 이 창간인이 빨리 다른 데로 가주기를 지금 바라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 의미 없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832 그냥 이거 적고 있습니다. 투표수 지금 칸 몇 개만 적고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지금 창간인이 계속 있으니까 밑에 있는 그런 안내서까지 꺼내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죠. 여기서 여기 이제 계속 이걸 안 적다가 이제 적는데 2699표 플러스 105표 하면은 어때요?
2804표가 나오죠. 이건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합치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정확하다면 이 네 개를 합치면은 몇 표가 나옵니까? 2937표 정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이 이 민주당에게 최종 투표수를 1939가 라고 적어 놓은 것이 맞다면, 이 최종 합계 수도 2900여 표가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옆에 있는, 그죠? 단순하게 옆에 있는 2699 플러스 105만 합산해서 2804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고, 고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고치자 그러면서 고칩니다. 그래서 1806표라고 적죠. 그래서 추정자씨입니다. 추정자씨, 정정자, 서명 추정자씨, 사무원 추정자씨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창간인이 왔을 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이거 기입을 하다가 잘못 내가 체크했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고쳤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계속 뜸을 들였다는 게 의심스러운 것이죠. 선감 TV에서 나왔던 성북구 화면 중에서 1시간 반짜리 화면 중에서 이건 한 3, 4초밖에 안 되는 장면인데 자, 투표용지를 저렇게 띄어내는 장면, 띄는 거를 이렇게 반대쪽에서 찍은 게 또 있는데, 자, 김영배 한상학인 걸 보니까 성북 갑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이상하게 또 저렇게 찍은 투표지는 다 또 1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저걸 또 저렇게 띄는 거를 찍으려고 하니까 누가 와서 가렸다는 거죠, 옆에서. 자, 붙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붙어 있지?